시장의 소음 속에서 낯선 말 한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에. 카메라를 들고 있던 한국 PD는 걸음을 멈췄고 낯선 나라의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80년의 시간이 흐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타지키스탄의 두샨베 시장 골목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양배추와 당근, 여러 채소들이 가득한 제 좌판 앞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백김치와 된장 무침을 손님들에게 권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좌판 위로 쏟아지던 그때 낯선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시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카메라를 든 남자가 제 좌판 근처로 다가오는 순간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를 든 김성필 PD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였죠. 하지만 이 작은 인사가 우리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김성필 PD는 통역사와 함께 제게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고 제가 고려인 사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제 뿌리는 한국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 좌판에 놓인 반찬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특히 백김치와 된장 무침에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시식을 권했습니다. 김성필 PD가 백김치를 맛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번진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의 맛을 찾은 사람 같았어요. 제 손을 클로즈업한 카메라는 양배추를 썰고 물을 채 썰고 소금과 설탕을 조금 넣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된장 무침을 만들 때는 제 어머니 박나리사가 직접 보여주셨던 방법 그대로 따랐죠. 마늘을 으깨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참기름 한 방울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된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촬영팀은 그 냄새에 집으로 돌아온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몸은 여기 있어도 맛은 고향에 있다고요. 그날 저녁 김성필 PD는 제 가족의 식사 시간을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우리 가족의 식탁이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허락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촬영팀과의 만남 이후 저는 자주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재울 때 불러주시던 노래,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며 흥얼거리던 멜로디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것은 분명 한국의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선율만은 제 영혼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던 그 노래가 아리랑이었군요. 저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려 했지만 한국어 발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락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을의 고려인 노인회관을 찾았습니다. 박계오르기 회장님은 항상 우리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날도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옛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게오르기 회장님은 저를 불러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937년 스탈린 정권 하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죠. 게오르기 회장님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보관하던 것이라며 뒷면을 보라고 하셨어요. 사진 뒷면에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죠. 비록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오르기 회장님은 그 글자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것이 고향에 남겨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담은 편지였다고요. 저는 그 편지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80년도 더 된 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마음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한국인들이 꿈꾸던 귀환의 약속이 이 낡은 종이에 담겨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쓰여진 그 글자들이 제 피 속에 흐르는 역사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그 글자를 배워야겠다고요. 제 이름을, 우리 이름을 그 글자로 쓸 수 있게 말입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한 한국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일구 선생님이었죠. 한국의 NGO에서 파견된 자원봉사 교사로 고려인 마을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낡은 편지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는 한글 교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정일구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마을의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70대, 8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을 적으셨어요. 처음 보는 그 형태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자음은 소리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요.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에 감탄했습니다. 각 글자가 소리의 원리를 담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한글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간단한 단어를 만들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 사랑, 고향 같은 단어들을 배울 때는 가슴이 뭉클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정일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한 획 한 획 정성껏 글자를 새겼습니다. 박래오나. 제 이름이 한글로 종이 위에 놓였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 제 뿌리, 그리고 제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우리의 글자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일구 선생님은 제가 제 이름을 한글로 바르게 썼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글 교실이 시작된 지 석 달째 되던 날, 정일구 선생님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아리랑의 밤을 개최하자는 것이었죠. 우리가 배운 한글과 노래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선생님은 아리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민족의 혼이 담긴 소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마을의 고려인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래전 기억 속에서 아리랑의 가사를 끄집어내셨고 젊은이들은 그 가락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죠. 저도 매일 밤 아리랑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가사가 점점 익숙해졌고 그 선율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행사 당일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80이 넘은 어르신부터 10살 아이들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했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그 노래를 부르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한국의 산과 들에 서 있는 듯 했어요. 비록 우리는 타지키스탄의 작은 마을에 있었지만 그 노래는 우리를 조상의 땅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일구 선생님은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NGO에서 보낸 영상 제작팀과 함께 우리의 아리랑의 밤을 기록하셨죠. 그리고 그 영상은 며칠 후 유튜브에 게시되었습니다. 타지키스탄의 고려인들, 80년 만에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영상은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가장 감동받은 댓글 중 하나는 같은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아리랑이 저희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일구 선생님은 매일 새로운 댓글들을 번역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은 붉어졌죠. 우리의 작은 노래가 머나먼 한국의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마을의 한글 교실 모습이었죠. 영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쓰는 순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한국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말이 사람을 잇는다는 것을, 글자가 민족을 이어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릇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죠. 타지키스탄의 겨울은 몹시도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전기마저 끊기는 날이 많아졌죠. 우리 마을은 하루에 3시간만 전기가 들어왔고 물도 제한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한글 교실이 열리던 노인회관도 난방이 되지 않아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정일구 선생님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오늘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셨고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제 수입은 줄어들었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바실리를 비롯한 젊은이들도 하나둘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죠. 친구들은 저에게도 함께 두샨베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을의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막 찾기 시작한 제 정체성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시련은 한글 교실의 중단이었습니다. NGO의 지원 기간이 끝나가면서 정일구 선생님도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선생님은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글 교재와 연습장이었죠. 선생님은 자신이 떠나도 우리의 한글 공부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 책으로 스스로 공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떠난 후 한글 교실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로, 젊은이들은 생계 문제로 더 이상 모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노트를 펼쳐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사랑, 가족, 고향, 그리움.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지만 제 의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받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 고독한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매일 밤 책상에 앉아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보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여기서 한국어를 써서 무엇 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잊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NGO의 코디네이터 이안나 씨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 이안나 씨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시청자가 우리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감동받아 기부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장면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니요. 이안나 씨의 설명에 따르면 김태호라는 분이 고려인들의 한글 교육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글 교실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안나 씨는 태블릿으로 김태호 씨가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태호 씨는 우리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민족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한글 학습을 응원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한나 씨는 우리 마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방문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제가 고려인 대표로 참가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우리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제 조상들의 땅, 제가 지금껏 꿈에서만 보던 그곳에 너무나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되찾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겠다고,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한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준비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쓴 글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한국에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이름 사진전이 열릴 예정인데 거기에 전시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나먼 한국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혼자서 외롭게 싸워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 들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결정된 후 저는 더 열심히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한나 씨의 도움으로 온라인 한글 수업도 듣게 되었고 마을의 고려인 어르신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어르신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게오르기 회장님을 비롯한 마을의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한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서툴지만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게오르기 회장님은 1937년 강제이주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극동 지역에서 기차로 중앙아시아까지 이동하던 그 고통스러운 여정, 새로운 땅에 정착하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럼에도 잃지 않았던 정체성과 희망.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고민하기도 했지만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으며 한 줄 한 줄 써내려갔습니다. 이 기록 작업은 한글로 말하는 우리의 이야기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타지키스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역의 고려인들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기록하고 그것을 한국 사회와 나누는 작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한나 씨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쓴 글과 이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사진전에 전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름 해외 한민족의 기억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제 이름이 제 손으로 쓴 박 레오나라는 한글이 서울 한복판에 걸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한나 씨는 전시회 홍보 포스터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쓰던 그 순간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가 적은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나의 역사입니다. 박레오나라는 이름 속에는 8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를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려인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여정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마을의 다른 고려인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타인에 의해 기록된 역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쓰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게오르기 회장님을 비롯한 3명의 어르신도 함께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국의 여러 문화 명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세종대왕기념관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여권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박레오나라는 이름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름이 한글로도 불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한글로 쓴 제 이름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출발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그들의 뿌리도 찾아달라고, 그들의 이름도 불러달라고요. 두샨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타지키스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마른 산과 초원, 작은 마을들. 이곳이 저의 고향이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다른 곳으로 향하는 여정이 더 설레었습니다. 마치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던 중 놀랍게도 처음 우리를 만났던 김성필 PD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한국 방문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모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성필 PD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여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귀환의 여정이라고, 80년 전 끊어진 고리를 다시 잇는 과정이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래로 펼쳐진 땅들을 상상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 카스피해,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 제 조상들은 이 길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게오르기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80년 만에 귀환을 이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전광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박레오나, 입국을 환영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제 한글 이름이 공식적으로 불려진 것이죠. 심사대에 선 저는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박레오나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인해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도착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 교실을 후원했던 김태호 씨, NGO 관계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마을 출신으로 이미 한국에 살고 있던 여러 고려인들까지. 그들은 모두 환영의 꽃다발과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광화문 광장의 사진전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광장 한가운데에 설치된 전시장에는 수십 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한민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이름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한국 시민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어는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와 종이에 쓴 박레오나라는 글자를 건네주었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전을 둘러보던 중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온 실향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아픔, 같은 그리움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세종대왕 동상. 제가 배운 한글을 만든 그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살았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억하던 한국은 아마도 작은 시골 마을, 초가지붕 아래 모여 앉은 가족들의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은 제 뿌리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라는 것을. 박레오나라는 이름 속에는 강제이주의 아픔,
이국 땅에서의 생존,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았던 정체성의 불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다시 그 뿌리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그 의미를 나눠주세요.